요 이건 아니야? 네, 다 풀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자, 윤호 없을 때 우리 얼른 다 맞춰보고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분 가까이 다 흘렀는데, 자, 비교적 그래도 앞에 이제 좀 무난하거든요. 정답을 먼저 체크를 해주면 15, 1번, 7, 11, 2번, 13 이렇게 6문제 정답입니다. 윤호는 오전에 뭐 하다 와? 네, 공부하다 왔습니다. 모범생. 암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 일반고는 안 갈 거야. 아, 일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일반고 국어 50점 맞고 막. 대학은 어딜 가? 수학 100점 맞으면 뭐해? 50점 맞고, 사회 공한 60점 맞고. 기억에 남기가 이 정도면 인생 잘 풀렸다. 자, 1번부터 잠깐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스텝 3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좀 전반적인 대수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보시면 세 양수 x, y, z 그래서 2y는 x 더하기 z라고 되어 있고 a의 x분의 1제곱, b의 y분의 1제곱, c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지수와 로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 봤을 때는 x, y, z 순으로 등차 수열이다라는 개념인데 는 k라고 놓고 a를 k의 x제곱, b를 k의 y제곱, c를 k의 z제곱이라고 놓은 다음에 저기서 얘기하는 x 더하기 z는 2y다. 그럼 이걸로 바꿔서 써주면은 k의 2y 제곱이 k의 x 제곱 곱하기 k의 z 제곱이다. 즉 a, b, c 사이의 관계가 b 제곱은 ac다. a, b, c는 등비 수열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x, y, z는 등차 수열이고 a, b, c로 봤을 때는 등비 수열인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왜 그걸 물어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b분의 3a 더하기 5c를
C를 물어보고 있는데 ABC가 등기수열이다라고 하면 A분의 B는 B분의 C는 모두 공비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에 B분의 3A 더하기 B분의 5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루트 이거랑 곱한 거 B제곱분의 15AC B제곱 AC 지워지면서 루트 15가 되는 이런 깔끔한 문제다. 물론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등차중기 수열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자, 2번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이 6문제 중에 가장 무난할 거고요. 3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 세 번째 값의 가우스 값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4의 5분의 4제곱 얘를 5제곱하면 4의 4제곱이 되면서 몇이 돼? 4의 4제곱 256인가요? 5제곱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값을 갖는 게 뭐가 있냐면 3의 5제곱이 243이에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x값은 3보다 살짝 큽니다. 살짝 커요, 진짜. 그래서 3과 x를 4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하긴 하나 어쨌든 3보다 살짝 커요. 그럼 첫 번째 가우스 x 플러스 1은 3보다 살짝 커.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고 x의 마이너스 2제곱 얘 자체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x의 요거는 얘가 3보다 살짝 크다, 즉 1보다 살짝 커요. 그러면 얘는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돼서 곱해주면 9분의 1 정도 되니까 더해도 2까지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괜히 이거 뭐 x분의 1은 4분의 1 이거는 조금은 억지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다라고 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3 더하기 4분의 1이 미니멈이고 4 더하기 3분의 1이 맥시멈인 건 아닌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6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죠.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 좀 다른 문제고 네제곱근, 세제곱근 있으면 무조건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야. 세제곱근. 왜? 세제곱근은 양이든 음이든 언제나 하나씩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그냥 x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x의 원소 하나당 b의 원소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야. 아! x의 원소는 7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원소가 9개인 이유는 자, 잘 봐요. X의 원소 중 플러스 0 마이너스의 각각의 개수를 PQR이라 해봅시다. P개, Q개, R개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7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9개라는 건 잘 봐.
플러스에 대해서 4제곱근은 2개씩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0은 4제곱근은 하나만 튀어나와. R은 즉 음수에 대한 4제곱근은 없어. 이거 모아놓은 게 9개라는 뜻이야. A의 원소가 9개라는 게. 딱 요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 Q는 0 아니면 1이야. 어떻게 0이 뭐 10개씩 있을 수 없잖아. 0은 0 또는 1이니까 Q는 보아하니 Q 너 1이구나. Q는 1, P는 4, 그리고 R은 2라는 뜻이다. 즉 양수는 4개, 0 1개, 그 다음에 음수 2개. 여기에 있는 11개의 원소 중에서 그렇게 뽑아주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은 X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 자,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양의 원소 4개, 0, 1개, 마이너스 2개. 그런데 합은 최대가 되고 싶다고 5, 4, 3이 0, 얘는 최대한 큰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x의 원소의 합의 값이 되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 되게 막 이런 걸 표현하기 여러분들도 문제들을 많이 보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 집합이랑 함수 가지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깔끔한 표현인지 알 수 있어요. 주저리 막 떠드는 것보다도 저렇게 표현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크기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A, B, C 그냥 통째로 12제곱씩 하면 넉넉할 거야. 12제곱.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M하고 N에다가 2하고 3 집어넣어서 크기 비교해. 뭘 그걸 뭐 고민하고 있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고 MN에 2하고 3 집어넣어서 ABC를 12제곱해서 크기 비교하면 그게 ABC 크기 비교다. 6번은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럴 때 주저없이 뭘 하라고?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나눠서 풀어봐라. 아시겠죠? 거기까지 못 풀어본 친구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나눠서 해보세요. 자, 그럼 또 넘겨서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가볍게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9번 같은 유형 어렵다라고 했는데 9번 한번 잘 해봐.
X제곱보다 낫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란 말이야.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하죠. 애를 이렇게 줘. 그걸 2로 나누겠대. 오케이. 그럼 루트 2의 p-1제곱 곱하기 3의 q제곱 곱하기 5의 r제곱이야. 루트라는 건 뭔데? 루트라는 거는 지수들의 2로 나누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2의 2분의 p-1제곱 3의 2분의 q제곱 5의 2분의 r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도 똑같이 해주면은 2의 3분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의 3분의 1제곱인데 3으로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 q-1을 3으로 나눠야 될 거고 5의 3분의 r제곱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 5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r-1이 될 거고 5로 나눠주면 2의 5분의 p제곱 3의 3분의 q제곱 5의 아니 왜 3이야 5분의 r-1제곱 지금 얘네들이 다 자연수가 된다며. 그러면 이 값이 모두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동그라미 친 3개만 놓고 보세요. 동그라미 친 3개의 값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p는 홀수여야 되고 3의 배수여야 되고 5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p는 최소한 15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엔 3의 지수를 한번 볼까요? 5의 배수여야 되고 2의 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10의 배수여야 되는데 빼기 1을 했을 때 3의 배수 그럼 바로 10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보면 6의 배수인데 아이고야 아주 잘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이건 정말 무난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2차 함수인데 최대값이 자연수야. 일단 자연수는 0보다 크구나. 일단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구나.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그러면 야 fx 너 근이 두 개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요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은 두 개인데 걔네들이 다 중근이래. 그럼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라 하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256이 되고 베타를 넣어도 25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알파와 베타는 256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n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알파와 베타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값이어야 돼. 그럼 256의 n제곱근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나오려면 n은 짝수여야 할 거고요. 알파와 베타는 서로 부호만 다르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풀면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알파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되도록이면은 괜히 이렇게 났나? 자, 알파하고 베타가 이런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값은 뭡니까? 알파 제곱이에요. 됐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파 제곱은 자연수야. 근데 좀 편해서 여기를 알파라고 볼게요. 알파 제곱은 자연수고 알파의 n승은 256이야. 이때 n이 될 수 있는 값을 찾는 거야. 이때 n이 될 수 있는 값. 아까 n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짝수라고 했어요. 짝수가 아니고서야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둘 다 넣었을 때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n은 적당히 2n 이렇게 놓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얘는 알파의 2m 제곱에 256이 될 거고 알파의 제곱의 m 제곱이 256, 즉 2의 8제곱이죠. 이걸 만족하는 m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해야 알파가 루트 2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칫 생각하면 알파가 2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루트 2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알파 제곱은 자연수 그거에 m제곱을 했을 때 2의 8제곱 m은 8에 뭐여야 돼? 약수여야겠지. 그래서 1, 2, 4, 8 그럼 그거에 2배 해주면 n 2, 4, 8, 16 어때? 응? 아, 3월부터 시작하면 수평얘기 하려고 또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할 생각 할 거고. 어우. 9번은 어떻게 풀리니? 시연아 9번 풀었어? 당연하죠. 당연히 못 풀었다고? 알겠어. 뭘 당연해야 돼. 뭐가 당연해? 뭐가 도대체? 남준아 풀었어 9번? 그래. 뭐냐면 9번은 여러분들 솔직히 아까 21번인가 그 문제보다 나는 9번이 더 쉽다라는 마인드야.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막 지수로 이렇게도 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 나는 그게 학생의 시선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폴이 있죠. 지수로 한 5줄이면 풀려. 근데 나는 그거 생각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 그 유형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그로 해결을 해버린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오히려 이게 스텝 3지만 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뭐와 뭐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는 K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좀 습관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게 2x분의 1인 거 보자마자 아 그럼 너 일단 a의 값이 k의 4x분의 1제곱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이 b는 k의 마이너스 5y분의 1제곱이라고 쓰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볼래요? 여기 a제곱이래. 그래? 그러면은 a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k의
4x분의 1제곱의 제곱 그럼 2x분의 1제곱 쓰자. 그 다음에 b 세제곱 있잖아. b 세제곱은 일단 너 같이 세제곱하자. 2b의 세제곱 요렇게. 그럼 얘 세제곱하면 k에 마이너스 5y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 걔네들 뺀 게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네들 뭐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곱해주면 8 a제곱 b 세제곱이 k에 2x분의 1 마이너스 5y분의 3. 자, 얘가 125래요. 8 곱하기 125 1000이야. 그 다음에 얘가 3이래. k의 세제곱 1000이야. 그러니까 k는 뭡니까? 10이지. k라고 놓고 시작을 했는데 얘가 10이 나왔어. a의 4x제곱이 10이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위아래에다가 a의 2x제곱을 곱하라고. 그러면 4x제곱 4x제곱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이 문제다. 그래서 난 이 문제는 투 스텝処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이건 어디서 났어? 맞아. 여기 이거 창고에 있던데. 이게 이번에 새로 어떻게 보면 완전 브랜드야. 고사수한 코드 스타일. 자, 여기까지 어떻게 세 문제 중에 놓고 보면 뭐 8번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게 수능 언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게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느냐? 안 되죠. 경험해봐야지. 많이 봐야 돼. 예전에 한번 통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 쓰잘데기 없는 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푸는 문제가 뭐 몇만 문제. 여러분들 몇만 문제 풀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풀어야 대학 가는 겁니다. 커 나온다 씨. 그쵸? 1부터 만까지 세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리는데 만 단위의 문제를 푼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스타크래프트를 만 단위로 한 것 같아. 대충 합치면 한 10,000개 정도 되긴 하지 않을까. 와, 이제는 가져가. 근데 저도 게임 같은 거에서 느껴보는데 이게 재능의 영역을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롤 하는 친구들 보면 알 거야. 막 획기적으로 연습한다고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뭐 브론즈였다가 실버가 됐다 갑자기 막 쭉쭉쭉쭉 올라가서 마스터가 되고 막 절대 안 그럽니다. 이게 몇 게임 해보면 알아. 모든 게 그런 거 같긴 해.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이지. 진짜 미친놈들. 그런 사람들은 자서전 쓸만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자서전 한 번씩 써. 그래서 사인해서 저 하나씩 줘요. 자, 여러분들 10번도 그냥 이렇게 한
한참 쳐다보면 녹록치 않은 문제. 결코 녹록치 않아. 시연아, 녹록치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야? 뻔히직하다. 녹록치 않다. 어? 아니 국어학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 진짜 뜬금없다. 자, 여러분들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짝수인 자연수 LA의 개수가 2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네모 안에 있는 말이 이 문제의 전부라는 거야. 자, 2의 fn 제곱에 n 제곱 근중, 여기서 n은 짝수래, 실수인 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4다. 야, 그럼 제가 한 단계만 더 넘어갈게요. 이거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뭐와 뭐다. 얘네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4야. 그럼 실수인 n 제곱근은 뭐와 뭐? 진민아 뭐야? 생각하는 척하지 마. 뭐라고요? 내 말이 어렵다고? n 제곱근 중 실수인 걸 곱했더니 마이너스 4다. 그럼 그 전 단계로 가서 실수인 것은 뭐와 뭐다. 어이씨. 나 왜 그래? 아, 2랑 마이너스 2. 그래. 너 방금 남준 표정을 봤어야 돼. 이게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공부해야겠어. 2와 마이너스 2다. 알겠어? fn하고 n은 뭐다? 같다. 이거예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x랑 이렇게 교점을 구했더니 교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자연수 짝수라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fx가 그려져 있고 이거를 y는 x가 이렇게 뚫고 지나갔는데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교점이 둘 다 짝수라고. 그 말 뜻이야. 보다 작은 짝수 하나, 6보다 큰 짝수 하나. 이렇게 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시연아, 잘 봐. 내가 물어볼게. 얘는 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4. 확실하게 대답해.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아니 멍청아. 6보다 작은 짝수가 4밖에 없어? 아 2도 되죠. 그래. 그래서 2 또는 4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문제 만드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감탄이 나온다니까. 2하고 4 두 개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뭐 함수 이거랑 이거 같다라고 놓고 A하고 B로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야. 6보다 작은 짝수는 2하고 4 두 개가 있어. 자, 1번 폭, 2번 폭. 어느 폭이 더 넓어요? 1번 폭이 더 넓죠? 아시겠어요? 그거야. 이게 만약에 4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 폭 안에
약수하고 육하고의 차이는 최소한 2야. 얘가 2야. 되겠냐고. 시연아, 뭘 끄덕여 멍청아.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는데? 4가 절대 안 되죠. 자, 얘가 4면 요만큼이 2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폭을 6에다가 더해가지고 짝수가 만들어지겠냐 이거야. 제가 물어보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4가 아닌 2밖에 안 된다. 그럼 이 폭이 4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폭은 2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는 될 수 있는 값이 8인 거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이 문제 만나면 그렇게 따라서 하면 돼. 이런 걸 또 눈치챌 수 있는 거를 뭘 볼 수 있냐면 거기 보면 이런 류의 문제 중에 보통 보면 a 더하기 b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몇 개 한 최소한 3가지 경우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a, b 순서상이 꽤 나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때? a하고 b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로밖에 결정이 될 수 없는 것을 저 그림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왜 하나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그려야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문제 하나 맞추고 못 맞추고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가 중요해. 그때는 뭐 찍어서 맞추든 운빨로 맞추든 맞추는 게 장땡이지. 평소에 공부할 때 그 문제 자체를 좀 어려운 데는 해부를 해보셔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 출제자랑. 이 문제는 솔직히 위치를 잘 재조정하자면 스텝 1에 놔도 되는 문제예요. 11번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m이 만약에 2고 n이 3이라고 생각하면 a는 어떤 수의 몇 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야? 6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거야. 그게 다야 이 문제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300이라고 왜 줬냐면 300 이하의 뭐의 몇 제곱 중에 제일 큰 놈이 제일 크다라기보단 지수가 제일 큰 놈이 2의 8제곱이 256입니다.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애는 2밖에 없어. 왜? 3의 5제곱이 243이야. 3의 5제곱이. 그러면은 이거 같은 맥락에서 4의 4제곱이 256인 거야. 이게 답니다. n하고 m이 둘 다 2 이상인데 서로 다르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m이 2고 n이 4일 때가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커지면 mn의 최소 공배수 금방 쭉 커져요. 그럼 여기 8제곱 있으니까 8제곱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m이 2, n이 8 요런 경우.
그래서 m이 4, n이 8인 경우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문제에 4개라고 쓰고 틀렸다니까. 여기에는 아니지. 이렇게 채우면 얘가 세 자릿수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뭘 채워도 이 범위의 값이 안 나와. 2의 6수는 64고 3의 6수는 729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 이게 좀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맨 처음에 그냥 막 풀 때는 2, 3, 2, 4, 8, 4, 8 뭐 얘네들은 어차피 지들끼리 노는 거고 2, 4, 내 쌍이네 쓰고 다 봤더니 새 쌍이야. 오케이? 이건 다음 주 내가 타죠. 또 보니까 오늘 정규 수업 재밌겠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그 아직 승득쌤이랑 얘기를 안 해봤네. 얘기해봐야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 12번 문제 읽어보시고 차분차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테니까 요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치?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잖아. 저기 뭐야 일반도 프린트에 보니까 풀었더만 대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있더만. 이런 문제를 보면 아까도 했던 똑같은 멘트인데 그거야. 지수와 로그에서는 뭔가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 딱. 그래서 아까 그 제곱근의 개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유형 그게 조금 까다롭고 딱 요거는 어렵다가 아닌 귀찮다야. 귀찮다. 자 그렇다면 F의 P, F의 Q를 각각 집어넣어가지고 처리했을 때 유리수가 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건 분명히 아이고야 PQ가 짝짝 짝홀 홀짝 홀홀 이렇게 나눠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PQ가 홀홀. 자 그렇다면 FP분의 FQ분의 FP는 둘 다 홀홀이니까 위에 있는 걸 사용해서 4제곱근 9 곱하기 2의 Q 플러스 1제곱 4제곱근 9의 2의 P 플러스 1제곱 되면서 99 지워지고 2의 P 마이너스 Q 제곱의 4제곱근 이렇게 됩니다. P 마이너스 Q는 4의 배수. 아이고.
이게 뭔 얘기야? PQ는 1, 5, 9 아니면 3, 7 얘네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야? P가 1이면 Q는 5 또는 9가 돼야 될 거고, P가 5면 Q는 1 또는 9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P가 9면 Q는 1 또는 5가 되어야 될 거다. P-Q가 4의 배수이면서 홀수다. 방금 순서쌍의 개수 셌어? 그래서 여기에서 6쌍, 그 다음에 3, 7, 7쌍, 2쌍, 그래서 8쌍. 이렇게. 자, 두 번째. PQ가 홀짝. 아마 짝홀도 경우의 수는 동일할 겁니다. 또는 짝홀. 자, FQ분의 FP. 차근차근. 얘는 홀짝 버전입니다. 홀짝. 그럼 위에는 건드리지 말고 밑에는 짝 버전이니까 4제곱근 16 곱하기 3의 n승 3의 q승. 자, 16은 어차피 밖으로 나가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먼저 2 보면은 2에 4분의 p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4분의 q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을 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2분의 1 곱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4의 배수, 4의 배수 체크해주면 p 플러스 1이 4의 배수니까 p는 될 수 있는 게 3, 7 이렇게 두 개. q는 4의 배수, q는 4, 8. 따라서 두 개, 2 곱하기 2, 4쌍. 그런데 아까 이 경우도 똑같다. 4 곱하기 2, 8쌍. 이제 짝짝만 남았어. 짝짝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일부 학생들. 짝짝. 박수 치면 써져 있어. 자, 짝짝. 마찬가지예요. FQ분의 FP. 얘는 마찬가지로 2 4제곱근 3의 Q승, 2 4제곱근 3의 P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3의 4분의 P-Q고, PQ가 둘 다 짝수인데 P-Q가 4의 배수가 되는 PQ의 순서쌍. 짝수는 2, 4, 6, 8, 10인데 마찬가지로 4 차이 나는 2, 6, 10을 가지고 그 다음에 4, 8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면 되겠구나. 네? 저 번째 거 식이 저 3회 생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9 안 써지 9. 네. 요거 2 마이너스 Q. 2 마이너스 Q. 그럼 얘가 250. 260. 그래서 잠깐 멈춰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싸해. 12쌍.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6쌍 2쌍에서 총 8쌍. 그래서 8, 8, 10이 더해주면 28쌍. 이와 같이 나옵니다. 좋아.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은 생기겠지만 결국에 여기 부분을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요령 생기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한 단원씩 딱 떨어지거든요. 느낌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텝 3는 조금 학원에서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보고, 스텝 2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와서 거기에서 질문들을 이렇게 많아도 괜찮아. 스텝 2에서 질문이 많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와서 이렇게 같이 본다는 거,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원씩 끝내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도 스텝 2 이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평균이 최시하면 뭐야? 근데 그건 뭐지? 그 특강을